네, 경제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세계 경제가 좀 침체 국면으로 들어설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원자재 투자는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궁금합니다. 오늘 관련해서 포르츠 투자자문의 이선철 대표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네. 자, IMF가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에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업데이트했는데 네네. 지난 1월에 내놨던 성장률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일단 IMF 발표는 이제 세계 경제 성장률은 한 0.1% 정도 하향할 거다. 네. 그리고 한국은 오히려 0.2% 하락할 거다. 근데 반대로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미국은 0.2%가 상승할 거다. 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IMF는 이제 좀 그런 아주 잘 맞춰 왔다, 뭐 경제 전망을 잘 맞추는 그런 여러 전망 기관 중에서 가장 적중률이 좀 높은 편이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아니요, 좀 매우 낮은 편이기 낮은 때문에 편인가요? 네. 그렇게 너무 이 전망 IMF 전망에 큰 의미를 두시지는 않는 게 좋을 수 있다. 네, 좀 네네. 그렇군요. 하여튼 IMF 전망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 뭐 적중률이 낮다니까 좀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래도 뭐 공신력 있는 기관이 내놨으니까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자, IMF 성장률, 세계 경제 성장률이 하향될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은 뭐 IMF뿐이 아니라 이제 다른 데서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제니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코멘트를 했어요. 이거 한번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Overdo the negativism about the global economy. I think we should be more positive. Of course, there are risks. I believe our banking system remains strong and resilient. It has solid capital and liquidity, and the U.S. economy is obviously performing. 뭐 세계 경제 침체한다 그래도 미국은 탄탄하다 이런 얘기는 재무장관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말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좀 정치적 수사가 많이 들어간 내용이라고 보이고요. 그 옐런 장관이 얘기하는 이제 경제가 탄탄하다는 근거에는 이제 미국의 발권력을 이용한 이제 통화를 이제 찍어내는 그 예. 능력을 이용한 거 외에는 저는 없어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 인플레이션을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생산력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본질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제 사람들한테 필요한 실물 재화를 생산을 잘한다기보다는 돈을 찍어내는 거를 잘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이번 은행 위기도 결국에는 부채를 이용한 무리한 투자와 같은 맥락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은행 입장에서는 어쨌든 예금은 부채고 그렇죠. 예. 그 부채를 가지고 듀레이션이 아주 긴 장기 국채를 샀는데 지난 40년간은 인플레이션이 없었으니까 장기 국채 가격은 계속 상승하더라. 금리는 계속 하락할 거야. 그냥 이런 안이한 생각에 네. 투자를 많이 해왔는데 그런 똑같은 우리가 22년에 민간 주식시장에서 겪었던 똑같은 문제가 지금 은행 시장에서도 은행이나 이제 곳곳에서 앞으로도 더 발현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대표님은 이 미국 경제 그렇게 지금 말처럼 탄탄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금융 리스크, 신용 리스크라든지 네, 반대로 신용 리스크가 2008년 같은 그런 신용 리스크는 뭐 그렇게는 안 가겠죠. 예. 발생하겠지만 그게 이제 발생을 해서 원래 신용 리스크가 있어서 문제가 버블이 꺼져야 문제가 그 정상화가 되는 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두지를 않는 게 이제 문제라고 봅니다. 2008년 양적 완화 이후로 결국에 이번에도 은행 사태 터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돈을 풀어서 이렇게 막는 모습을 이제 많은 분들이 목도하셨고 최근에 금값이 왜 그렇게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느냐 이런 거는 다 그것과 연관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 앞으로 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도 또다시 돈을 풀어서 그렇게 문제들을 막으려고 할 것이고 심지어 물가 인플레이션이 6%를 여전히 6% 소비자 물가가 6%를 기록하고 있는 현재에도
그럼 결국에 이게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좀 고찰을 많이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찍어서 버티는데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네. 있는데 이 관련해서 IMF가 앞서서 내놓은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네네. 미국이 인플레가 잡히면은 다시 초저금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기도 했어요. 네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지금 아마 IMF는 이제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듯이 올해 연말까지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낮아질 거라는 전제로 얘기를 네. 하는 것 같아요. 다만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짧게도 최소 올해 연말까지 그렇게 내려가기 어렵다. 네. 또 긴 텀으로 보자면 한 10년 정도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어떤 물론 이제 모든 게 다 지나가고 나면 뭐 다시 미국 경제의 체질 자체가 굉장히 허약하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미국 경제가 나름 좋아 보였던 이유는 결국에 돈을 풀어서 2008년 이후로 돈을 풀어서 만들어진 그런 좀 팬시한 효과였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지금 투자자분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떤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미국 경제 화장 지운 민낯을 좀 봐야 되는 그런 맞습니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 문제는 이제 긴축의 끝에 가면은 경기 침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뭐 반드시 오지 않습니까? 그 깊이와 강도가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이 대표께서는 지난번에 이 자리에 나오셨을 때 변동성이 높은 혼돈의 시기에도 원자재 투자는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원자재라는 게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거 아닙니까?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경기가 좋을 때 이제 원자재가 상승하고 네, 그렇게 경기가 안 생각하죠. 좋으면 원자재가 안 좋은 게 아니냐. 사실 일정 부분은 맞는 말이지만 원자재라는 건 결국에 인플레이션과 굉장히 가장 밀접한 자산이고 예.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애초에 왜 발생을 하는 거냐라는 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다. 예. 근데 이번에 은행 위기가 터지면서 또 다시 돈을 풀었고 그럼 그렇게 돈을 찍어낸 유동성이 이제 실물 재화를 쫓게 되는 현상이라고 예. 이해를 하시는 게 시청자분들이 맞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굳이 수요 공급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원자재는 사실 수요보다는 공급에 오히려 더 영향을 많이 받는 예. 그런 자산입니다. 근데 지난 2008년에 리먼이 터지고 이제 너무 디플레이셔너리한 압력이 오래 가다 보니까 네. 원자재 기업들이나 이제 각종 이제 원자재를 많이 보유한 나라들도 그렇고 그 원자재를 채굴을 하거나 이제 그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그 캐펙스 투자, 설비 투자를 너무 오랫동안 안 해왔습니다. 아, 그리고 그렇죠. 너무 많은 원자재 기업들이 값이 낮아지니까 투자할 여력도 할 수가 없죠. 여력도 없죠. 없고 너무 그런 도산도 거죠. 많이 했고 예. 지금 어느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냐면 기업의 진짜 본질적인 펀더멘털을 보려면 내재 이제 아주 다양한 내재 가치를 봐야 되듯이 원자재는 그런 캐펙스나 여러 가지 그런 투자들이 어떻게 예. 이루어지고 실제 어떻게 설비와 어떻게 이게 채굴이 되고 있냐를 봐야 되는데 사실상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 아주 장기적으로 문제가 끼쳐질 수 있는 수준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뭐 긴축 종료된다 그러면 이제 유동성이 좀 확대된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고요. 네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공급 측면에서 아주 타이트한 상황이다 그러면 이런 점들이 상대적으로 원자재를 경기에 관계없이 밀어올릴 가능성이 있겠네요. 맞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라고 하면 주식, 채권, 부동산 이 정도만 생각을 하시니까 예. 근데 사실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지금 상황에서 긴축 종료를 한다라는 건 소비자 물가가 어쨌든 높은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태에서 예. 긴축이 종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일드 기반 자산, 그러니까 수익률 기반 자산인 채권과 주식과 부동산에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환호를 할 수 있더라도 예. 그럼 제가 예상한 대로 물가가 계속 높게 유지가 된다면 그런 상황에서 종료가 된다면 과연 인플레이션은 앞으로도 계속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겠구나라는 이제 그런 예. 모멘텀이 형성이 될 텐데 그런 기대 인플레이션,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게 올라갈 때 과연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어떤 자산이냐라고 하면 원자재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결국에 지금의 이미 저는 연준이 약간 피벗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이 예상하는 만큼 다시 금리를 인하를 엄청나게 제로 금리로
금방 다시 돌아갈 거야. 그 말은 물가가 아주 빨리 잡힐 거야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 상황은 저는 없기 때문에 특히 전통적인 주식이나 뭐 이런 투자보다는 다른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원자재도 종류가 많은데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지금 말씀하신 어떤 그런 조건에 부합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원자재는 뭐 에너지도 있고 다들 아시는 광물 그리고 뭐 금속, 농산물 뭐 아주 여러 개가 있는데요. 큰 부분에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원자재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아주 강해질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대중이 많이 생각했을 때 그거를 이제 회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가는 네.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높아질 때 사람들이 찾는 이제 귀금속 금이나 은 같은 게 있을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인플레이션 자체를 일으키는 원자재, 뭐 에너지, 농산물, 뭐 산업금속 등등인데 저는 그게 시기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모든 원자재가 사실은 지금은 투자를 하셔야 되는 타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의 결과로 가격이 움직이는 원자재가 있고 네네. 그다음에 인플레를 만들어내는 맞습니다. 원인이 되는 맞습니다. 원자재가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투자 성격도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많이 다르죠. 산업금속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산업금속 같은 예. 구리, 니켈, 뭐 아니면 리튬 요새 핫한 이제 그런 원자재들은 사실은 앞으로 침체가 올 거다라는 이제 전망이 좀 많기 때문에 어떤 공급적인 이슈가 확 있지 않으면 귀금속 등에 비해서는 조금 당분간은 단기적으로는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에너지 같은 경우도 같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원자재지만 예. 에너지는 이제 오펙이라는 아주 그 끈끈한 카르텔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오펙이 최근에 이제 감산을 또 발표를 했고 실제 에너지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인 캐펙스가 너무 아직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좀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최근 원자재 중에서 이제 히토류가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 원자재 수급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국제 정세적인 이슈에 따라서 네, 좌우되는 그러니까 미국이 반도체 압박을 하니까 중국이 또 히토류를 응수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점을 눈여겨봐야 됩니까? 이게 결국에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강조했듯이 돈이라는 건 결국에 신용이고 그 신용만 있으면 언제든 풀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갈등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엔 자원을 확보하는 갈등이거든요. 뭐 반도체도 어떻게 보면 원자재로 조금 생각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실제 각국의 나라들이 어떤 거를 가장 중요시하냐를 일단 생각을 해보시면 과연 지금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맞는지를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히토류 같은 경우는 실제 굉장히 중요한 전략 자원이죠. 네. 근데 히토류가 뭐 매장량이 정말 없다, 뭐 이런 자원은 아닙니다. 그 어디서나 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원자재 중에 하나인데, 다만 중요한 게 그걸 생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복잡하고 더럽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과정들을 사실 80년대만 해도 미국이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게 워낙 환경오염 이슈도 하고 하니까 지금 현재로는 모든 과정을 다 중국에서 예. 모든 기기 설비도 다 중국에 있고 중국에서 전체적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지금 처음 시작은 그런 과정에 대한 기술 그 수출만 제한을 하고 있지만 이게 미국이 조금 더 세게 나오면 언제든지 히토류 자체를 그냥 수출 금지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사실 지금 미국이 중국에 제한한 제재보다도 훨씬 더 큰 여파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잠재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히토류 관련 투자가 유망한 겁니까? 그 투자자 입장에서. 장기적으로는 저는 히토류도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설비 시설이나 이런 게 그게 지금 와서 다시 미국이나 선진국들이 다시 좀 더럽더라도 우리도 할래라고 해서 한다고 해서 이게 당장 금방 되는 게 아니죠. 아니거든요. 네. 보통 그런 캐펙스 사이클이 꽤 길기 때문에 장기적인 상태 관점에서는 투자가 좋다.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유가도 이제 감산 이슈가 있는데 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캐펙스 투자가 늦어가지고 네. 이것도 상당히 공급이 타이트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유가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아주 쉽게 유가는 전부터 100불은 쉽게 갈 거다.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고객 자금도 사실 에너지 관련 포지션에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근데 뭐 이번에 그 사우디에서 유가 그런 오펙에서 감산 결정을 아주 기습적으로 했는데 그거야말로 정말 미국과 이제 사우디가 이제 등을 돌리는 신호가 아닌가. 그리고 지금 사우디가 점점 중국이나 이제 중국과 손을 잡고 이제 얼마 전에 이란하고 네. 이제 네, 화해도 했고 화해도 시키고. 예. 결국엔 이런 게 사실 더 나아가서는 정말 페트로달러를 정말 어떤 좀 위협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거다. 장기적 관점에선. 그래서 예, 그런 부분도 유심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은 달러 찍어내는 걸 가장 잘하는 나라인데 네네. 페트로 달러가 무너진다면은 달러 수요가 그만큼 줄어든다. 그럼 그렇죠. 미국의 패권의 네. 가장 큰 뭐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건 미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약해지는 그런 맞습니다. 계기라고 볼 수 있죠.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와중에 원자재는 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지만은 하여튼 올해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긴축 종료 이후에는 원자재에 관심을 가질 만하다. 이렇게 네, 정리하면 맞습니다. 될까요? 네네네. 사실 원자재 투자를 많은 분들이 낯설으셔서 좀 불확실하다라고 불안해하실 수 있는데 네. 원자재만큼 실질 가치,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난 뭐 100년간 풀린 유동성이나 화폐에 비해서 실질 가치가 안 오른 자산은 원자재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조사나 딥한 리서치를 해보면 원자재의 지금 수급 여건이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정말 아마 제 생각엔 이제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시지 못한 그런 가격대. 뭐 지금 뭐 최근에 유가가 뭐 작년에 120불 찍었을 때 예. 뭐 역사적 고점 2008년 당시 고점 근처까지 왔다 뭐 이런 얘기 있고 했는데 그것만 해도 2008년은 지금에 비해 돈이 풀린 게 한참 뭐 10분의 1, 20분의 예. 1도 안 될 때의 그 다음에 풀렸죠. 고점인 예. 얘기거든요. 근데 정말로 그 실질 가치 화폐량을 감안한 이제 실질 가치로 봤을 때 아직은 정말 많은 분들이 못 본 가격으로까지 갈 수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지금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원자재 투자도 한번 감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르츠 투자자문의 이선철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